네, 반갑습니다. 자, 2월 24일 밤 9시 24분입니다. 자, 오늘 시장이 좀 많이 어려웠습니다. 제가 지금 영상을 세 번째 올리고 있는데요. 잘 안 돼가지고 목이 쉴 것 같습니다. 자, 자, 우선 매매 동향 한번 볼까요? 외국인이 코스피를 대량으로 팔고 있고, 코스닥은 의외로 외국인 오늘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동안에는 기관 외국인이 꾸준히 코스닥을 거의 일주일 이상을 계속 매도만 해왔었는데, 오늘 드디어 외국인이 좀 매수가 들어왔죠. 매수가 좀 확산이 되지는 않았지만, 기간은 또 오늘 매도가 좀 줄었습니다. 장중에는 오전에는 좀 매수를 했다가 다시 또 매도를 늘렸다가 장막판에 다시 또 매도를 좀 줄였는데요. 옵션은 여전히 외국인은 하방 쪽으로 강하게 베팅을 걸고 있습니다. 환율이 올라가니 외국인 또 팔 수밖에 없고 악순환이 반복되죠. 또 그런 외국인이 그 악순환이 반복이 되면서 이 코스피를 매도할 때 그거를 기관이 어느 정도 또 받아줘야 되거든요. 그래야만 이게 또 선순환이 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또 환율이 상승이 멈춰지게 되면 어느 정도 좀 환율의 상승이 멈춰지게 되면 다시 또 외국인이 들어올 테고요. 그러면 또 다시 그것들은 기관이 팔겠죠. 그런 식으로 아마 지금까지는 계속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어 왔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은 환율이 올라가니까 팔 수밖에 없는 구조고, 그거를 또 기관이 조금씩 받아주고 있고요. 오늘 근데 개인이 좀 많이 받아주네요. 어느 순간 외국인이 팔더라도 기관이 이제 조금씩 받아주면서 좀 더 수량을 늘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기관들은요. 왜냐면 맨유는 외국인들은 환율에 의해서 팔 수밖에 없는 구조면 기관이 또 그걸 받아주거든, 저점에서. 근데 옵션을 외국인이 하방을 걸어놨기 때문에 아마도 이번 하락장이 마무리가 되려면 외국인이 이 옵션의 매수가 좀 매도로 바뀌어야 될 겁니다. 풋이 적어도 117까지는 안 되고요. 적어도 한 500계약이나 800계약, 1000계약 정도로 강하게 풋을 매도를 해야만이, 콜을 안 사더라도 풋을 강하게 매도를 해야만이 좀 어느 정도 바닥점이 바닥점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아직 바닥이 나온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외국은 여전히 하방으로 걸고 있고요. 옵션은 그 전에 기관들이 먼저 하방을 걸었다가 지금은 이제 기관은 매도하고 이제 콜 쪽으로 좀 들어왔기 때문에 이 시장은 이제 추세적으로 깨지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어쨌든 보니까요. 하지만 아직 바닥이 나온 건 아닙니다. 외국인이 여전히 하방을 걸고 있고, 환율이 올라가면 외국인은 코스피를 계속 팔기 때문에 지수는 빠질 수밖에 없고요. 코스닥도 코스피 연동돼서 같이 빠지기 때문에 지금은 안심할 단계는 아닙니다. 다만 지금 여기 보시다시피 미국 선물이 굉장히 안 좋기 때문에 본장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제가 가장 우려하는 거는 그동안 미국 시장이 고점 논란이 좀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번에 만약에 그런 미국의 고점까지 만약에 논란이 터지면서 미국 시장이 만약에 폭락이 단기간 짧은 시간 내에 폭락이 나와버리면 엎친 데 덮친 격이 되기 때문에 그거를 저는 가장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굉장히 좀 고통이 심해질 가능성이 많은데요. 시간도 더 걸릴 수도 있고요. 근데 일단 오늘은 미국장이 좀 하락하더라도 오늘 본장에서 어느 정도 빠지는지 좀 봐야 될 듯 합니다. 근데 미국장 오늘 빠지는 거는 확실한 것 같습니다. 만약에 내일 미국장이 많이 빠져가지고 우리나라 시장이 내일 아침에 갭 하락으로 시작을 한다면 오늘 2079인데 2050이 될지 또는 2030이나 35가 지지될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내일 갭 하락으로 시작한다면 시초가나 또는 시초가 아침 9시에서 9시 5분 정도에 잠깐 또 밑으로 종목을 밑으로 확 밀어버릴 수도 있거든요. 그럴 때 한번 또 저점 매수를 해봐도 되지 않을까, 단기적으로는. 자, 그런 생각 한번 해봅니다. 일단 저점 매수를 많이 하셨는데 반등의 힘이 좀 약해 보인다라는 생각이 드시면은 1시나 12시 반까지 기다려 보시고요. 반등의 힘이 약하다라는 생각이 드시면 그때는 다시 한번 매도하시고 빠져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 생각에는 내일은 좀 하락이 나오면 좀 기술적 반등이라도 들어올 자리가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요, 한줄 한번 보겠습니다.
자, 환율의 일봉인데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릴 때 환율이 만약에 이 고점을 좀 돌파를 해버렸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이제 계속 말씀드립니다. 이 고점을 돌파를 했기 때문에 이제는 환율은 돌아서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요 라인이 저점과 이 라인의 고점의 요 폭만큼 최대치죠. 뭐 물론 꼭 요 폭에 꼭 일정하게 가지는 않습니다. 대략적으로 요 정도 길이만큼 상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라고 여러분께 말씀드렸습니다. 대략 그렇게 계산을 하면 환율은 1240원 정도, 뭐 심하면 1250이지만 1240 정도나, 또는 요 직전 고점 라인은 1200 어디죠? 월봉상 직전 고점 1236원 요 정도나 1236원 5원 정도에서 1240원 정도까지는 갭 상승으로 아침에 뜰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내일 미국 시장 만약에 급락이 나오면요. 그러면 그 자리에서 한번 음봉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격이 많이 벌어졌습니다. 이 상태에서 추가로 더 가기에는, 뻗어가기에는 좀 쉽진 않아 보이거든요. 그래서 내일 만약에 갭 상승이 나와서 1236에서 1240 정도 시작되면 단기 환율은 고점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환율은 좀 조정을 받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 코스닥은 갭 하락 이후에 단기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술적 반등이라 보고 있고, 지금은요. 추세적 상승은 아니라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환율이 좀 눌러지고 난 다음에 뭐 얼마까지 눌릴지 모르겠습니다. 1205원까지 밀릴지, 아니면 뭐 1203원까지 밀릴지, 1210원 밀릴지 모르겠습니다. 15원까지 밀릴지, 그건 그때 가봐야 되고요. 밀리고 난 다음에 어느 순간에 버티겠죠, 환율이. 그죠? 버티는 순간 돌 때 그때 코스피는 한 번 더 하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무슨 생각이시죠? 그러면 환율은 다시 한 번 또 큰 파동이 시작될 수도 있습니다. 1, 2, 3, 4 이런 식으로 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생각하시죠? 자, 이거는 최악인데요. 한 주봉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여기 1파 상승, 2파 조정, 지금 3파 상승 구간인데, 제가 지난주 금요일날 다음 주에는 이게 음봉이 나와야, 그 다음 주에 다시 한번 양봉이 나와서 이 하락 국면이 좀 빨리, 좀 다음 주까지 마무리가 되면 좋겠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은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제 마음대로 되는 건 아니고요. 이번 주에 환율이 음봉이 나올지, 아니면 또 양봉 이후에 추가적으로 양봉이 좀 더 나와서 이렇게 이 정도 크게 나올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이번 주는 양봉이 나오게 되면 다음 주는 음봉 될 가능성도 좀 있겠죠. 이번 주에 음봉이 나오면, 음봉이 뭐 한 개 나오고 두 개 나올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음봉 나오면 그 다음 주에 양봉 나올 수도 있고,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환율은 요 고점을 돌파하는 5파 상승이 주봉상으로도 남아 있다는 겁니다. 조정 이후에 다시 이렇게 코스피는 반등 이후에 다시 한 번 더 밀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 가시죠? 자, 그래서 제가 내일은 갭 하락 이후에 저점에서 잡으셔도 그거를 추세적 상승이라 보시고 그냥 들고만 있지 마시고요. 짧게 매매하시고 나오셔야 됩니다. 추가 하락 가능성도 있으니까요. 제가 그동안에 우리 이제 구독자분들은 그나마도 조금 제가 2230, 2250포인트 요 정도 밀릴 때 이때 제가 여러분께 현금 비중을 좀 30% 이상 가지시라 말씀드린 적이 있고, 2210포인트에서 2200포인트에서는 제가 완연하게 고점 매도 하시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때가는 하락의 초기 국면일 수도 있습니다 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죠. 그런 제가 좀 나름대로의 경고를 좀 드렸기 때문에 좀 현금 보유하신 분들도 일부 있으시고요. 또 중간에 현금 보유 하셨다가 하루를 못 참고 바로 매수하셨다가 뭐 하신 분도 계시고, 또 지금까지 현금을 들고 계신 분도 계시고요. 저한테 개인적으로 질문하신 분한테는 제가 그냥 기다리라고 그랬습니다. 매매를 빨리빨리 못 하시는 직장인들은 저한테 좀 물으신 분이 계시는데, 그냥 쉬십시오, 제가 때가 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라고 제가 계속 말씀드렸고요. 지난주 금요일에 좀 제가 좀 사인을 한번 드렸다가 다시 제가 오늘 아침에, 어제 저녁 늦게 제가 취소를 했습니다. 1월 저녁에 안 되겠다고 좀 취소를 했는데, 그나마도 좀 현금 보유를 좀 확보하신 분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좀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 예상도 100% 맞은 건 아니었습니다. 저는 2150 정도, 장중에는 2135 정도까지가 좀 최저점으로 봤고요. 또 지난주 금요일에는 제가 121선이 있는 2125포인트 정도는 강력한 지지선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지난주 금요일날, 물론 제가 일요일날 사인을 드려서 조심하자 좀 더 기다려 그랬지만, 어쨌든
제가 생각하는 마지막 지지선까지 붕괴가 됐기 때문에 제가 지금 여러분께 지금은 어디가 바닥이다라고 이제는 얘기할 수가 제가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이미 주봉상 뭐 채널의 하단부도 다 깨고 내려왔고요. 그나마 믿을 만한데 요 2034포인트, 2035포인트밖에 안 남았는데 제가 믿을 만한 곳은 어쨌든 그거는 그때 가서 확인해 봐야 될 듯 하고요. 당분간 코스피는요, 지금은 제가 바닥을 알 수는 없는데, 내일 만약에 제가 생각하는 그림인데요, 맞을지는 모르겠습니다. 내일 만약에 우리나라 시장이 최소한 뭐 개발을 하지 않습니까? 개발하기 이후에 반등이 좀 들어오고, 그 다음에 뭐 반등이 들어오게 되면 종목별로 5일선까지 갈 수도 있고 10일선까지 갈 수도 있고 또 센 종목은 20일선까지도 갈 수 있겠죠. 그런 다음에 다시 재차 하락할 거라 보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또 뭐 또 좀 반등을 좀 주거나 이렇게 박스권에서 이렇게 좀 행보를 좀 하다가 그 다음에 한 번 정도 더 밑으로 확 빼지 않을까, 더 한 번 빠지지 않을까라고 지금은 조심스럽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코스피는요. 아까 한율의 주봉을 보셨듯이 한율이 내일은 만약에 아침에 갭을 띄워서 하락을 하겠죠. 그런 다음에 옆에서 바닥에서 이제 하락하면서 기겠죠. 옆을 행보하는 이후에 더 이상 추가적으로 한율이 하락하지 않는다면 이 고점을 돌파하는 마지막 주봉선 5% 상승이 남았기 때문에 반대로 코스피는 한 번 더 하락이 열려 있다라고 저는 지금 한율의 추세만 놓고 보면 그렇다라고 제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게 뭐 100%는 아니지만 어차피 주식은 가능성이고 확률이니까요. 내일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한율이 지금 이격이 좀 많이 벌어져 있기 때문에 내일은 확률적으로 기술적 반등이 좀 들어올 가능성이 좀 높지 않나. 지금 산율이 이격이 많이 벌어졌거든요. 만약에 내일 갭 상승까지 나와버리면 이게 더 많이 벌어지기 때문에 기술적 하락에 놓을 한율은 하락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내일 갭 상승 이후에. 그렇게 되면 코스피는 뭐 최대 2125까지도 좀 들어줄 수 있지 않나 라는 생각도 그건 예측할 수는 없고요. 일단은 짧게 좀 매매를 하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추가 하락도 열어두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요, 신흥 SEC라는 종목을 제가 여러분께 저번 주 내내 이 신흥 SEC라는 종목을 제가 기준으로 여러분께 말씀드린 적이 있죠. 이 종목이 42,500원 전후까지 내려와야 됩니다 라고 제가 여러분께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유튜브 댓글에도 제가 남긴 적이 있죠. 금요일 날도 말씀을 드렸고요. 42,500원까지 왔습니다. 오늘 종가가. 자, 만약에 이걸 기준으로 기다리셨던 분들은 오늘 종가에서 아마 살까 말까 고민하셨을 텐데요. 물론 당연히 제가 저한테 물어봤으면 저는 사지 말라 그러겠죠. 좀 기다리라 그러겠죠. 내일 아침에 갭 하락 이후에 사라 그러겠죠. 아까 댓글에는 제가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미국 선물이 너무 안 좋기 때문에 내일 갭 하락 이후에 차라리 들어가시려면 그때 들어가시는 게 좀 나을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신흥 SEC를 예를 들어서 이 종목이 여기서 행보했던 자리가 있기 때문에 이 자리를 바로 한 번에 깨고 내려오진 않을 거라 보고 있습니다. 역시 이번에도 요 박스권에서 좁은 박스권에서 행보하지 않을까. 그런 며칠 행보한 이후에 한 번 더 신흥 SEC도 이 4만원을 한번 테스트하는 4만원 지지 테스트를 한번 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행보한 이후에요. 신흥 SEC뿐만 아니고 다른 종목들도 저는 그럴 가능성이 높다 보고 지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점과 고점 라인, 오늘 내일 만약에 갭 하락하면 그 갭 하락 지점을 우선 단기 저점으로 보시고 만약에 반등을 준다면 그 반등을 여기까지 이렇게 그런 식으로 매매를 좀 당분간 하시다가 짧게 저점 매수 고점 매도 하시다가 한 번 더 빠질 수 있습니다. 그 가능성 저는 현재 높게 보고 있긴 하거든요. 무슨 얘기 가시죠? 신흥 SEC는 4만원 지지 테스트를 받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나중에는. 그래서 일반 주식은 신종 코로나 관련주를 제외한 일반 주식은 내일은 좀 단기 반등의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보고 있고 확률적으로요. 그 이후에 이제 뭐 등락을 거듭할 가능성이 있다라 봅니다. 위아래로 좀 출렁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행보하는 출렁임이 나오다가 한번 밑으로 더 뺄 가능성이 있고요. 반대로 신종 코로나 관련주들은 내일 좀 조정이 들어올 가능성이 있고, 역시 신종 코로나 관련주도 바로 급락이 나오는 게 아니고, 물론 만약 이게 벌어진다면 좀 밀려야 되겠지만 지난 저점을 깨고 다시 내려가는 게 아니고, 이 종목들도 좀 어느 정도 하락한 이후에는 좀 행보를 좀 하다가 한 번 더 추가적으로 잠깐
상승을 잠깐 번쩍하고 상승을 하고 마무리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 개인적으로 한번 그런 시나리오를 한번 네, 짜 봅니다. 자, 그러면 제가 종목은 따로 얘기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이미 뭐 큰 얘기들 다 말씀드렸고 신흥 SEC까지 예를 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신종 코로나 관련주도 제가 보기에는 뭐 확인 한번 해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아직 그 상승이 이제 추가적으로 나올 만한 종목도 있어 보이고요. 오늘 뭐 대림 시장은 많이 올라 버렸습니다만은 오늘 아까 대림 시장은 갭 띄우고 꽂혀버리고 시간이 왜 또 올랐죠. 장난을 많이 치고 있는데 대림 재질은요. 저는 이제 대림 재질 못 들어갈 것 같습니다. 시간이 너무 올라버린 바람에 장난을 좀 신종 코로나 관련주들은 좀 눌러지고 나면 또 한번 또 종목별로 또 반등이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신종 코로나 관련주 내에서도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지금 순환매가 돌고 있죠.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마스크 관련주, 그다음에 뭐 촌세정제 관련주, 그다음에 뭐 치료제 관련주, 뭐 그다음에 뭐 진단 시약 관련주 뭐 이렇게 움직이다가 지금은 오늘은 또 마니크 FNG를 제가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죠. 이미 지난주 금요일날 마니크 FNG를 제가 유일하게 지난주 금요일에 저점에서 매수를 해서 이 종목만 제가 보유하고 있습니다 라고 지난 금요일에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저는 이 종목을 매도를 일단 했습니다. 제가 요 고점에서 팔아야 되는데 이 고점에서는 팔지를 못하고 요 중간 지점에서 매도를 했습니다. 일단은요. 이 종목은 아직 조금 더 관심이 있긴 한데요. 좀 지켜볼 생각입니다. 어떻게 움직이는지 봐야 되고요. 오늘 이 종목은 제가 매도를 결심하게 된 이유는 장중에 기간 동향을 제가 체크를 하면서 기타 법인에서 아까 아침 나절에는 10시 반까지는 이게 18만 매주가 매도였는데 지금은 장 끝나고 보니까 39만 2천 주가 기타 법인 다 때려버렸거든요. 근데 아침에는 요 정도까지는 아니었는데 이거는 힘들겠다. 그렇다고 기간이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물론 뭐 개인이 주체가 있을 수 있지만 기타 법인에서 이렇게 팔아버렸다는 건 쉽진 않겠다 해서 일단 팔고 나왔습니다. 마니크 FNG까지 이제 정리를 다 했기 때문에 저는 일단은 좀 종목을 아직 오늘 사지는 않았거든요. 원래는 제가 오늘 저점 매수 해볼 예정이었는데 일반 코로나 관련주 외에는요. 보고 있으니까 너무너무 재미없는 것 같아서 그냥 포기를 했습니다. 매수하지 않았고 현금을 가지고 있는데 내일은 또 한번 분위기 봐서 코로나 관련주 외의 종목을 좀 저점 매수 한번 해볼까라고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내일 그때 봐야 되겠지만요. 그리고 신종 코로나 관련주 중에서도 또 일부 종목은 좀 움직일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것 같아서 그쪽 종목도 좀 체크를 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신종 코로나 관련주 중에서도 많이 빠진 종목들이 있거든요. 별로 오르지 않고 그런 종목들 좀 잘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기에는 좀 그런 종목도 눈에 좀 띄거든요. 그리고 내일 일반 개별주도 좀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아까 한줄 차트 보여드리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만약에 시장이 불안해서 자신이 도저히 없으신 분은 다음 주까지 한율의 동향을 좀 봐야 되니까 다음 주까지 그냥 좀 쉬셔도 됩니다. 추세를 완전히 확인하고 매매하셔도 됩니다. 지금은 바닥이 나온 게 아닙니다. 그리고 매매를 뭔가를 좀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내일 아침 내일 개파락 이후에 한번 좀 기회를 한번 엿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들어가셨다 힘이 없다 싶으시면 바로 짧게 먹고 나오시고요. 그렇지만 아까 한율 동향을 봤을 때는 한 2, 3일 정도 다음 주 한 금요일까지는 좀 행보하면서 아래 위로 왔다 갔다 하지 않을까 종목별로 중간중간 이제 뉴스 플로우에 따라서 시장이 좀 출렁임은 있을 수 있겠지만 아마 좀 이제는 좀 갭 하락 시에는 좀 괜찮지 않나 이런 생각 한번 해봅니다. 확률적으로 참고하시고요. 자신 없으신 분들은 다음 주까지 좀 쉬셔도 됩니다. 다음 주 주말까지 확인하고 나서 그 다음에 매매하셔도 됩니다. 자신 없으신 분들은요. 제가 어제 영상을 마저 말씀드리지 못한 내용이 있죠. 갑자기 잡음이 들리는 바람에 소리가 안 들렸는데 별 얘기는 아니었고요. 제가 3주 동안 유튜브를 쉬면서 제가 실습을 나갔을 때 그때 알게 된 그 공익근무요원 그 젊은 친구가 은행주를 샀다라 말씀을 드렸고요. 초보자 전혀 왕초보인데 그리고 은행주를 왜 샀냐 그러니까 배당을 받기 위해서 들어갔다 그랬고요. 그럼 투자 금액이 얼마냐 그러니까 종잣돈 50만원 정도 있다 그랬는데 50만원인가 60만원인가 그랬습니다. 있다고 그랬습니다. 제가 놀랬죠.
50만원, 60만원 은행주 사가지고 배당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이분은 보통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마인드를 가진 사람은 좀 아니구나. 이게 좋은 쪽인지 나쁜 쪽인지 잘 모르겠다. 제가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는데, 이분이 5일 전인가 제 사무실에 밤에 한번 왔더라고. 놀러 왔던데, 자기가 실전 투자, 키움증권에서 실전 투자 대회가 있었대요. 자기가 거기 나갔는데, 지난번에 대학생 대회가 있었대요. 자기가 5,000명 중에서 20등을 했대요. 제가 놀랬습니다. 예? 초보 아니었어요. 이게 초보였대요. 초보래요. 왕초보래요. 근데 어떻게 20등을 해요? 모르겠대요. 수익이 얼만데요? 그러니까 1점 얼마가 62점 얼마 수익이 나왔대요. 아니 도대체 뭘 샀어요? 그랬더만은 안철수 오기 전에 안철수 써니전자가 그때 돈이 몰리는 것 같아 그거 샀대요. 수익 많이 났대요. 그 다음에 미국 이란 그것 때문에 이게 흥국석유 수익 많이 났대요. 돈이 그거 몰리는 것 같아서. 그 다음에 또 한진칼 그때 지분 경쟁한다고 또 돈이 몰리고 그거 들어갔대요. 수익 많이 났대요. 운이 좋았대요. 물론 운이 좋았죠. 제가 보기에는 돈이 몰린 종목에 갔다 해서 다 돈을 버는 건 아니죠. 그죠? 그것도 매매를 잘못하면 또 손실을 할 수도 있는 거니까. 운이 좋았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 친구는 아마도 본인 나름대로는 좀 기준을 가지고 가지 않았을까. 요 정도에서 한번 풀어면서 한번 해보고 요 정도에서 한번 팔아봐야지 나름대로는 그런 기준이 좀 정확했기 때문에 매매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 해보고요. 처음에는 보통 그런 데 들어가서 수익을 냈다가도 또 자꾸 미련을 가지고 있다 보면 그 추격 매수 하게 되면 또 이런 거 다 그런 거 다 잃을 수도 있고 그렇거든요. 경험이 없으면. 근데 그 친구는 어쨌든 그거를 잘 극복을 하고 20등을 했다 그러니까요. 대단하다 싶더라고요. 저 친구는 이 주식이 맞나? 주식시장하고 잘 맞나? 이 사람마다 또 주식하고 맞는 사람이 좀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경제학 박사라 그래서 주식을 잘한 건 아니거든요. 주식하고 맞는 사람이 있긴 한데 그게 마인드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모니터를 보는 횟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주식에서 깨질 확률이 더 많습니다. 단기적으로는 볼 수 있을지 몰라도 길게 보면 깨질 확률이 많죠. 그건 여러분이 잘 아실 거고요. 그렇다고 또 우리가 모니터를 안 볼 수도 없고요. 참 문제네요. 저도 여러분과 옛날 똑같이 했습니다. 근데 이제 자꾸 오래 하고 시행착오를 겪고 또 여러 가지 방법을 찾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또 그런 나름대로 극복하는 방법이 또 생깁니다. 또 사람마다 다 기준이 다르거든요. 어떤 사람은 또 다른 사람은 다른 방식 나름대로 또 그걸 극복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고요. 다 자기만의 또 지나다 보면 방식이 생기는데 다른 사람 얘기도 좀 들어보시면서 어떻게 극복하는지도 좀 잘 들어보시고요. 그거를 좀 그대로 따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보통 그게 아직 자기 몸에 완전히 배이지 않으면 처음에는 좀 따라 하다가도 또 나중에 허지부지 되는 수도 있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한 가지만 제가 하나만 예를 들어준다면 제가 가끔 여러분께 코스피가 어느 정도 고점이 나온 것 같습니다. 좀 현금 비중을 좀 늘리시거나 비중 조절을 하십시오라 말씀을 드릴 때는 그때는 여러분께 가끔 제가 인버스 종목에 좀 관심 가져보시라 말씀을 드릴 때가 있습니다. 그 인버스라는 건 따로 정해진 건 아니고 인버스 종목이라는 게 따로 있는 건 아니고요. 그때 시장 상황에 따라서 인버스 종목이 다르거든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미국하고 이란 전쟁 때는 그 흥국석유나 빅텍 같은 종목들이 지수가 반대로 움직이는 인버스 성향을 가진 그런 종목이었죠. 지수가 빠지면 오르고 지수가 오르면 그런 애들은 빠졌고요. 또 최근에는 신종 코로나 같은 경우도 지수가 빠지면 오르고 지수가 오르면 빠지지 않습니까? 우리 일반 종목과 반대로 움직이죠. 그래서 인버스 성향을 가진 종목은 항상 시장과 그때그때 다 다릅니다. 종목이. 한 달에 보통 한 두세 건 정도는 집단적으로 이게 움직이는 섹터들이 있습니다. 돈이 몰리는 종목들이. 그런 거 좀 잘 체크를 하시는데 어떤 한 종목만 올라가는 게 아니고 그런 섹터들이 집단적으로 이게 상승률 상위에 포진하는 경우가 있어요. 첫날부터. 그런 첫날을 잘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 애들 첫날에 그런 집단적으로 상승하는 이후에는 좀
그 다음날 좀 밀릴 수 있지만 그때 저점을 잘 보시면요. 그게 상승의 첫날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수익을 좀 낼 수 있습니다. 그런 분법 잘 연구하시면서 공부하시면 그런 답을 찾을 수가 있고요. 또 내가 시장이 어느 정도 고점에 나왔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개인 투자자들은 내가 주식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불안한 생각을 많이 가지지 않습니까? 혹시 또 내가 팔고 있는 생각 오르는가 싶어서요. 대부분 그래서 깨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돈을 못 버는 건데 그런 거를 극복을 하지 못하시면 돈 벌기 힘드십니다. 그런 아주 기초적인 것부터 마인드가 안 돼 있으면 반성을 좀 하셔야 되고요. 또 주식시장에서 정말 돈을 버시려고 이게 공부를 하시는 분들인데, 그런 정도는 좀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나름대로는 좀 빠져야 될 자리는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빠져야 될 자리는 빠져야 되고 들어가야 될 자리는 들어가야 되는데 그것만 잘해도 제가 손해는 안 본다 그랬죠. 예전부터 항상 말씀드려왔던 얘기인데 주식시장에서 만약에 내가 빠져야 될 때 빠졌어요. 근데 내가 손실이 만약에 2, 3%, 3, 4% 돼요. 그 정도는 빠져도 됩니다. 다른 데서 인버스 종목에서 많이 할 수 있고요. 손실이 만약에 10% 이상이 나 있는 경우는 좀 쉽지 않죠. 그건 제가 어쩔 수가 없지만 손실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경우는 빠질 때는 빠져야 될 듯 합니다. 물론 수익 나신 분은 당연히 빠지겠지만요. 그러면 빠지고 나서는 현금을 쥐고 있으면 서전하니까 제가 인버스 종목을 그때 시장 상황에 따른 인버스 종목이 반드시 생기거든요. 뭐 매번 생기는 건 아닙니다. 하락장마다. 하지만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면 시장이 하락하는 이유가 반드시 있거든요. 급락하는 이유가요. 그래서 급락을 하게 되면 어떤 뉴스를 보고 어떤 일로 급락을 하게 되는데 그 급락에 반작용을 할 수 있는 종목들, 수혜를 반작용이 분명히 생기거든요. 집단적으로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차라리 이제 소액으로, 제가 항상 말씀드립니다. 그런 종목은 내 자금이 만약에 1,000만 원이 있으면 1,000만 원을 투자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현금 확보를 1,000만 원 했으면 내 현금 확보액의 한 10% 내지 20% 정도, 100만 원 내지 150 정도, 아니면 최대 200 정도 이상 넘기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런 종목을 아까 제가 말씀드린 집단적으로 상승한 이후에 그 다음날 조정시에 잡으시라면 첫날이에요. 그렇게 해서 인버스를 가지고 또 열심히 매매도 하고 하시다 보면 또 3, 4%, 4, 5% 이런 거는 금방 만회할 수도 있고 잘만 하면요. 또 만약에 최소한 내가 본전만 했다 하더라도, 만약에 매매를 좀 능숙하지 못해서 본전만 했다 하더라도 어느새 또 이 기존의 그 종목들이 지수가 많이 하락하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보통 고점의 신호가 보이게 되면 뭐 그 다음날 바로 하락하는 경우도 있지만 3, 4일 길면 일주일까지 또 행보하다가 빠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좀 더 올랐다 빠지는 경우도 있고요. 결국은 빠지게 돼 있습니다. 시간 차의 문제죠. 그럴 때는 미리 좀 사전에 위험에 대비를 하셔가지고 그런 인버스 관련 종목을 발굴하려고 노력해 보시고, 특히 집단적으로 움직이는 걸 보시고, 그리고 내 투자 금액의 10% 내지 15% 정도 이상은 넣지 마시고 그런 종목에서 열심히 재미있게 또 매매를 하다 보면 어느덧 또 이쪽에 지수를 관련 종목을 잊어먹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또 그 종목이 어느 뒤늦게 빠지게 되면 바닥 항상 확인하고 난 다음에, 바닥의 확인이라는 것은 별거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항상 그 신호를 가끔 여러분께 잡아 드리죠. 가능하면 확인하고 매매하는 게 좋고요. 아까 제가 말씀 옵션 동향이라든지 환율 동향이라든지 여러 가지 바닥 매매 시점이 많으니까요. 보조지표들도 많고. 그래서 그때쯤에 봐서 확인하고 또 옮기시면 됩니다. 그러면 인버스 종목이 고점이 놓을 때 이쪽이 저점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리고 신종 코로나 관련주도 지금 순환매가 계속 돌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은 또 식자재 관련주가 올랐고 게임주가 올랐지만 또 신종 코로나 관련주도 한 번 더 에너지가 남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 뭐 신풍제약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자, 근데 지금은 이제 조금 부담스러워지긴 하지만 마땅하게 살 종목이, 내일은 물론 일반 주식이 좀 오를 수 있습니다만은, 그렇다면 신풍제약이나 신종 코로나 관련주도 오늘 미리 하락을 했지 않습니까? 또 이미 선반영돼서 50 같은 경우는 벌써 빠지잖아요, 그죠? 그럼 이런 애들 또 여기, 자, 한번 보세요. 하나, 둘, 셋, 넷, 한 번 더 파동이 남았거든요. 그러면 뭐 11선이라든지 요 근처까지 하면 밀 수 있거든요. 이런 종목들. 아니면 뭐 이런 워낙 대장주니까 바로 돌아갈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도 열심히 한번 보시고 수급 기간을 보시면서 잠깐 짧게
보셔도 되고요. 또 신풍제약도 보시면 역시 하나, 둘, 셋, 넷 한 번 더 남았고 이런 식으로 뭐 남았더라도 뭐 요 고점 정도 살짝 넘긴 정도에 끝날 수도 있고요. 뭐 어디까지 올라갈지 그건 모릅니다. 물론 지금 50이 대장주지만 그래서 그런 식으로 신종 코로나 관련주 내 아까 완전히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시장이 완전히 바닥이 나왔다라고 볼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내일 만약에 개업 하락 시에 시장 지수 관련 종목을 조금 사서 짧게 매매하시든지 아니면 그동안에 또 신종 코로나 관련주들 중에서 좀 눈에 띄는 종목이 좀 보이긴 하는데요. 그런 종목들 또 저점에서 잘 풀어 짧게 소액입니다. 짧게 하셔서 매매하셔도 되고 오늘처럼 마니크 FNG가 10% 이상 상승한 요 지점에서 사시려고 달려드시면 정말 위험합니다. 차라리 그 앞날에 잡으시려면 잡으셔야지. 오늘 10% 상승한 지점에서 사시면 그거는 아무도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위험하니까 항상 그 앞날에 미리 예측을 좀 하시든지 제가 미리 말씀을 좀 드렸긴 했는데요. 어쨌든 뭐 그 전날에 들어가면 몰라도 미리 10% 이상 상승한 지점에서 따라가시지 마십시오. 제가 빅텍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께 지난번에 우리가 상한가가 먹었을 때 그 차트에 이미 2, 3일, 3, 4일 전에 이 종목은 올라갈 거야 라는 이미 메시지를 제가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께 추천을 드린 거고요. 근데 상한가 가고 나서 알고 보니까 그날이 바로 미국 이란 전쟁의 이제 피크였고요. 그런 명분으로 이제 올린 거죠. 그 전에 이미 이 신호들은 나옵니다. 마니크 엔지도 제가 어제 분명히 말씀을 드렸죠. 제가 생각하는 가격까지 왔기 때문에 저는 과감하게 이 자리에서 저점에 매수에 들어갔다라고요. 그리고 손절은 제가 9,250이 깨면 바로 손절을 할게. 1%도 안 되는 손절이라고 말씀을 드렸으면 오늘 아침에 시가 근처에 있어라도 한번 네. 근데 이미 10% 올라온 상태에서 들어가면 안 되겠죠. 자, 그래서 미리 좀 대응을 하시면 되잖아요. 오늘 만약에 예를 들어서 신풍제약이나 또 50이나 이런 코로나 관련주들이 오늘 좀 조정 크게 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점부터 분봉 잘 보시면서도 조금씩 소액입니다. 좀 분할 매수도 좀 하시고 그렇게 하셔도 되고요. 대신 손절선 잘 잡으시겠죠? 11선에 20선 깨면 바로 손절한다는 이런 식으로요. 자, 좀 오늘 좀 길게 많이 얘기를 했는데요. 제가 목이 아픕니다. 제가 지금 목이 있는 게 내가 이거 좀 아닌가 이거. 자. 시장은 조금 더 하락의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짧게 매매하시고요. 자신 없으신 분들은 다음 주까지 좀 쉬셔도 됩니다. 그리고 매매 좀 과감하게 하실 분들은 네, 신종 코로나 관련주들 마지막 파동이 좀 남은 듯한데 그거는 분봉을 잘 보시면서 손절선 정확하게 잡고 매매하시고요. 그거는 너무 위험하다 싶으신 분들은 일반 주식 내일 개업 하락 시에 또 짧게 한번 매매해 보시고요. 자, 오늘 영상은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